안녕하세요. 단드롱입니다. 여행지 예쁜 카페에 앉아 펜으로 스슥 풍경을 담아내는 내 모습. 다들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막상 거대한 풍경을 마주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복잡한 건물들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결국 선 한 줄 못 긋고 스케치북을 덮어버리곤 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내 도화지 크기에 맞게 잘라내는 방법을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막막함을 단숨에 만만함으로 바꿔주는 구도, 축소, 치트키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생략과 집중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이 양장북 속 골목 풍경을 보셨죠? 많은 소재가 들었다고 멋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어떻게 잘라내야 쉽고 근사한 내 그림이 되는지 바로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그릴 골목 사진입니다. 복잡해 보이시죠? 우린 오늘 이 풍경에서 복잡한 건 머릿속에서 먼저 지우고 시작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구도를 나눴는지 바로 3가지 방법으로 잘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그리고 싶으신지 마음속으로 같이 골라보세요. 첫 번째 구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벚꽃집과 카페의 한 면을 넣은 건물의 왼쪽 면을 그리는 겁니다. 비스듬한 지붕과 비스듬히 놓인 건물의 위치가 좋은 구도예요. 벚꽃집의 깔끔한 창문과 간판, 그리고 카페에 빛받는 차양, 그 아래 놓인 작은 벤치까지 그리는 거죠. 복잡한 전봇대와 건물 오른쪽에 자잘한 소재들을 모두 안 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의 전봇대와 골목길을 중심으로 자르는 겁니다. 우뚝 솟은 전봇대를 화면 앞쪽에 큼직하게 배치하고 그 뒤로 상가 건물들이 뒤로 스르르 사라지는 원근감을 극대화하는 구도예요. 빛과 그림자의 위치도 자연스러워서 좋고요. 역동적인 길거리의 맛을 살리기에 아주 훌륭한 구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얀 기와집 카페와 벚꽃집을 한 덩어리로 자르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건 그릴 것이 많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략을 할 거예요. 뒤에 큰 빌딩을 통째로 생략할 거고요. 복잡한 하늘의 전선은 2-3줄만 그릴 거예요. 기와 지붕도 놀랄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실전 그림은 3번째 구도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펜 드로잉을 시작하면서 초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3가지 실수와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년필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덩어리의 크기와 위치를 처음에 잡아주면 종이 면적이 모자라거나 하는 일은 없앨 수 있으니까요. 틀을 그린 후에는 저는 왼쪽부터 차근차근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을 때 초보분들이 많이 빠지는 첫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태의 덫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변의 복잡한 풍경은 안 그리기로 과감하게 잘라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펜을 잡으면 이 좁은 도화지 안에서 자잘한 것에 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카페 벽면의 작은 조명, 유리에 비친 내부 모습, 간판의 글자 하나까지 똑같이 그리려고 우리의 눈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 위는 점점 까맣게 칠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소품들을 적절히 생략하며 그려가야 합니다. 무조건 생략하라고 하면 뭐를 생략하라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자꾸 생략하라 하면 도대체 뭐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너무 모르겠어서 그렸다가 그림이 망칠 것 같은 나에게 너무 힘든 소재, 이건 과감히 빼세요. 또 두 번째, 많이 작아서 이 펜으로 그리면 그냥 까만 덩어리가 될 것 같은 것들, 그것도 과감히 빼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물체들이 마구 겹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같이 그리면 너무 복잡해 보여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짊어지려고 할 때 일상이 무거워지곤 하죠. 어반 스케치는 내 앞에 놓인 세상을 온전히 다 기록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복잡함 속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하나, 둘 정도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진짜 곳으로 가려면 도만 축소하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단순하게 만드는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의 여백에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공기가 담기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이건 소심한 털선입니다. 선을 한 번에 못 긋고 툭툭 끊어서 여러 번 덧칠하는 소심한 선이죠. 틀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종이 위에서 망설인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그림 전체가 지저분해져요. 그럴 때 저의 치트키는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가는 방법입니다. 선을 일단 떼지 않으면 툭툭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선이 깔끔해지게 돼요. 그렇게 멈췄다가 갈 때 생기는 살짝의 꺾임과 마디는 어색한 것이 아니고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긴 전봇대를 그을 때도 한 번에 쭉 그으려고 하면 어색한 곡선의 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럴 때 멈췄다가 가세요. 직선으로 연결되면서 세련된 맛이 나게 됩니다. 인생에도 멈춤이 필요하듯 선을 그을 때도 숨을 고르는 쉼표가 필요해요.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나아간 선이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손맛을 냅니다. 틀린 선은 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선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실수, 애매한 명암을 짚어드릴게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그림 마무리를 봐드릴 때 가장 많이 손봐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보자분들은 명암을 넣긴 넣는데 밝은데도 대충, 어두운데도 대충 이렇게 애매하게 넣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밋밋하니 살아나지 않게 돼요. 명암은 확실하게 넣어줘야 그림의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밝은 것은 확실히 밝게, 어두운 것은 확실히 어둡게 딱 잘라서 대비를 줘야 해요. 오늘 사진을 다시 보시면 햇빛이 아주 쨍해서 빛을 받는 지붕과 차양과 앞에 땅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빛을 받는 부분은 표현을 최소화하거나 과감하게 해서 하얀 종이 그대로 남겨두세요. 빛이 적당히 닿는 건물 앞면은 너무 어둡지 않게 옅은 톤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줘야 합니다. 지금 기와지붕을 그리고 있죠? 앞에서 아주 쉽게 그리는 기와지붕 그리는 법을 보여드립니다 했었어요. 격자 무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기와를 저는 곡선으로 부드럽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선을 그으면서 지붕 전체를 빼곡히 채우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받는 부분이라서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문이나 창문 속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확실한 어둠을 넣어주세요.
전선을 그려 넣을 차례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죠. 눈앞에 보이는 그 복잡한 전선들을 다 그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가장 굵고 중심이 되는 선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여기서 전선을 보인 대로 안 그리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선을 다 그려 넣으면 주인공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전선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죽지 않을 만큼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선에도 무게가 있고 강약이 있어야 풍경이 비로소 숨을 쉽니다. 우리 삶의 관계나 고민들도 이 전선들과 참 비슷하죠.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생각 중 실제로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줄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나고 나면 사라질 장가지 같은 걱정들이죠. 중요한 선 몇 개만 묵직하게 그어두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풍경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전선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땅에도 전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선의 그림자를 무척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린 선으로 띄엄띄엄 띄어가면서 전선의 두께를 그려주고 나서 군데군데에 해칭을 가볍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좀 어설프다 싶으실 텐데요. 마지막에 그레이 마카로 명암 정리할 때 그때 이 위를 한번 쓱 그어주면 잘 완성되어집니다. 디테일은 버리고 입체감에 집중하는 것. 지금까지 그린 스케치에 그레이 마카로 입체감의 깊이를 줄 겁니다. 마카는 강도가 단계가 있어요. 건물의 앞면이 사실 전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옅은 색으로 전체를 한번 모두 칠해주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양빛과 어두운 구석진 곳들의 명암을 채워가면서 조금씩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가 볼 텐데요.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비워두었던 하얀 종이 부분이 눈부시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잘한 타일이나 장식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도 풍경이 3차원의 깊이 있는 입체감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그림에서 빛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죠.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부시고 감사한지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짙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 업안에서 가볍게 선을 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